여느 날과 다름없이 51번째 지배당한 미스터 피전을 맡고 파리를 구해낸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항상 블랙캣의 꽃을 거절했던 레이디버그도 오늘만큼은 흔쾌히 선물을 받아줍니다. 어쨌든 향기는 정말 좋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 출신 라파에트가 미국의 조지 워싱턴은 함께 깊은 유대감을 쌓았고, 이를 다룬 영화를 제작한 뒷봉중학교의 학생들은 양국의 친선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안 보내줘서 다행이야. 너도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갈 거야. 네? 임신 중인 갈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아들이 양을 대신해 학생들은 견학을 가게 될 텐데, 나도 파리에 있어야 해. 그러자 마리네트는 직접 가브리엘을 설득했고, 학생, 난 이미 허락하실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같이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네. 웬일인지 흔쾌히 가브리엘도 여행을 허락하네요. 하지만 가브리엘의 속내는 사라진 독수리 미라클스톤을 얻기 위한 뉴욕으로의 여행을 떠날 명분이었죠. 라파에트가 워싱턴에게 선물했다던 독수리 미라클스톤. 뉴욕으로 떠나게 된 마리네트는 파리에서 레이디버그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비상시 그녀를 호출할 수 있는 장치를 블랙캣에게 넘겼습니다. 알지? 정말 급할 때 말이야. 그러나 아드리앙도 아버지가 여행을 허락하자 고민했는데, 문제가 생길 때 아스트로켓으로 변신해 파리로 넘어가면 되는 일이기에 아드리앙도 뉴욕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마리네트는 루카, 아드리앙은 카가미와 이어진 상황이어서 단순히 친구의 관계였지만, 진짜 그냥 친구야. 아드리앙한테 푹 빠져 해롱되지 않는다고. 아드리앙이 여행을 갈 수 있던 건 마리네트 덕이며, 그저 아드리앙은 마리네트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로맨틱한 분위기도 잠시 신기술을 노린 마이크로칩이 등장했고, 악당이 있는 곳엔 항상 영웅도 있는 법이죠. 영웅연합의 마제스티아가 만든 언캐니밸리, 지상 최강의 영웅 마제스티아, 전설의 영웅 나이트아울과 스페로우까지. 그들이 협력해 비행기를 고치며 관광객들을 구하고, 학생들은 히어로들의 도시 뉴욕에 안전히 도착합니다. 니노와 알리아는 마리네트와 아드리앙의 연애를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스페로우 제시카와 언캐니밸리는 관광객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고, 참고로 제시카는 조이가 뉴욕에 살았던 시절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학생들은 담당 선생인 오르가 몰래 옥상에서 파티를 열죠. 핫도그 댄이 만든 핫도그를 먹는 잔 일시적인 초능력을 얻을 수 있고, 함께 핫도그를 나누어 먹은 아드리앙과 마리네트, 그리고 그들의 연애를 돕기 위해서 제시카와 언캐니도 합류합니다. 뉴욕에서는 영웅들이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고, 딘게이트, 일명 도어맨도 정체를 숨기지 않은 채 박물관에서 학생을 안내하던 직원입니다. 제시카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 마리네트와 아드리앙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려 했지만, 호크모스는 계획을 실행해 마이크로칩을 테크로나이저로 만들어 박물관을 공격했고, 그 틈에 호크모스는 독수리 미라클스톤을 빼돌립니다. 변신한 언캐니밸리와 스페로우가 막았으나 역부족이고, 레이디버그와 블랙캣까지 가세에 함께 싸웠음에도 레이디버그는 말도 없이 뉴욕으로 넘어온 블랙캣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이런데 내가 널 믿을 수 있겠어? 실수로 고대의 재앙을 언캐니밸리에게 적중시켜 그녀는 의식을 잃습니다. 때마침 분노한 마제스티아가 테크로나이저를 제압했고, 치유의 힘으로 언캐니밸리를 살릴 순 있었지만 위험한 힘을 방치할 수 없어 파리의 영웅들에게 뉴욕을 떠날 때까지 그들의 미라클스톤을 넘길 걸 권유했고, 고양이와 무당벌레 미라클스톤을 누군가 한꺼번에 관리하는 건 위험한 일이기에 도주합니다. 그러나 동시간 파리는 레이디버그가 없어 치유의 힘으로 도시를 복원할 수 없으며, 설상가상 앞선 일에 트라우마가 생긴 아드리앙은 더 이상 블랙캣으로서의 임무를 이어갈 수 없고, 마이크로칩도 호크모스와 함께 도주한 상황. 이를 망친 언캐니밸리와 스페로우는 모든 임무에서 제외되며, 이해가 안 돼요. 착한 사람들이 그냥 침묵해버리면 악이 승리하고 활개친다고 하셨잖아. 그러다 널 잃을 순 없어. 가브리엘은 해방의 능력을 부여한 독수리 미라클스톤으로 마이크로칩을 미라클로나이저로 만들어주고, 거대한 전투가 일어나기 전 아드리앙을 피신시킨 후 마리네트는 그런 아드리앙을 뒤따라가지만 놓쳤습니다. 널 좋아해. 반면 미라클로나이전 영웅연합 전원을 상대하게 되고, 가장 강력한 마제스티아를 선두로 전투를 준비했지만 모두가 독수리 미라클스톤의 능력에 당해 자제력을 잃으며, 마제스티아가 달을 지구로 끌거나, 미국의 대통령 빅토리는 미사일 시스템을 작동시켜 전 세계에 전쟁이 임박한 상황인데, 미사일 제어 장치를 손에 넣은 호크모스는 블랙캣과 레이디버그의 미라클스톤을 넘겨야만 이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5분 주겠다. 체크. 로봇인 언캐니밸리는 블랙캣과 레이디버그의 정체를 간파하고 있어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블랙캣이 없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건 나한테 맡겨요. 확신이 없던 아드리앙도 레이디버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다시 블랙캣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행운의 부적의 힌트에 따라 도어맨의 능력을 역으로 활용해 자유의 여신상의 비밀 통로로 미라클로나이저가 갖고 있던 미라클스톤을 빼돌리며 독수리 미라클스톤을 얻은 제시카는 이글로 변신합니다. 내리! 자연하게를 펴라!
그렇게 해방된 영웅연합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호크모스는 최후의 수단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지만 마제스티아에게 막힙니다. 하나 된 영웅들은 미라클로나이저를 제압하며 드디어 제시카와 언캐니는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받고 영웅연합도 블랙캣과 레이디버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한편 패한 호크모스는 세계에 잊혀진 다양한 미라클 스톤이 있음을 깨닫고 다음 계획을 준비하며 뉴욕에선 예정대로 친선 행사를 개최합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제시카에게 미라클 스톤을 회수하려 한 사부가 찾아오는데 함께 새로운 세대의 영웅을 만들면 안 돼요? 우주가 탄생하면서 나타난 추상적인 개념의 실체인 과미, 그리고 그 과미의 친척격에 해당되는 존재들이 렐링입니다. 미라클 스톤이 만들어지기도 이전 프로디지어스란 렐링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 물건이 만들어졌고, 이는 훗날 미라클 스톤의 원형이자 너무나 강한 힘을 가져 신성한 동굴 깊숙한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선조들의 가르침에 따라 유물의 수호 임무와 쿵푸 도장을 운영하던 우사부. 그러나 도장의 자리를 탐내던 일당이 도장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고, 모든 제자들까지 떠나간 상황에서 가족도 없던 우에겐 프로디지어스를 수호할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운명인 듯 도장에 버려진 하나이를 발견하며 페이란 이름과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선택했고, 양아버지 우사부의 훈련을 받아 페이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당의 압력은 계속돼 도장은 파괴된다가 우까지 세상을 뜨고 신성한 동굴의 열쇠도 도난당했는데, 이제 모든 걸 잃은 페이는 인생을 망친 자들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한편 파리에선 가브리엘이 아드리안과 상하이 매점 오픈을 기념해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네뜨는 외삼촌을 만난다는 명분으로 아드리앙을 뒤따라갑니다. 허나 가브리엘이 상하이에 방문한 진짜 이유는 마법의 월식이 일어날 때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프로디지어스를 찾아내기 위해서인데, 프로디지어스를 금지시키고 미라클 스톤을 사용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예요. 너무 강력해서 그 동굴에 보관해둔 거죠. 블랙캣과 레이디버그에게 대항할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한 차선책이었죠. 상하이에 도착한 마리네뜨는 외삼촌 왕챙에게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엄마 시아빈과도 함께 했지. 시아빙이요? 그래, 사비는 네 엄마가 프랑스로 떠나며 바꾼 이름이야. 해야 할 일이 있던 가브리엘은 아드리앙에게 산책을 허락합니다. 아드리앙이 시내로 나오자 마리네뜨도 그의 위치를 쫓아갔죠. 중국어도 할 줄 알아? 당연하지. 반면 페이는 위험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치고 있었는데, 처음엔 아드리앙의 반지를 훔치려 했으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플라시드가 막아섰고, 대신 근처에 있던 마리네뜨의 가방과 귀걸이 핸드폰을 훔쳐갔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저버리면서까지 물건을 훔친 이유는 유일하게 아버지의 흔적을 알고 있는 캐시에게서 도장을 불태운 범인을 듣기 위해 거래를 위한 물건을 구하던 겁니다. 캐시는 페이가 훔쳐온 물건이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거든. 만약 물건의 주인이 찾아온다면 가격을 높여 다시 판매하려 했죠. 페이에게 주인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범인의 정체를 알려준다는 거래를 성사합니다. 아드리앙은 배고파하는 플렉을 위해 친분 있던 왕챙의 가게로 향했는데, 마리네뜨도 상하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리네뜨와 연락되지 않아 실종신고를 했고, 아드리앙도 블랙캣으로 변신해 마리네뜨의 행방을 찾아 나섭니다. 상하이에서 실종된 프랑스 소녀를 찾고 있어요. 프랑스 영웅들은 사라진 관광객도 찾아줘요? 한편 마리네뜨는 중국어를 하지 못해 길을 헤매고 있었으며, 상하이의 시민들은 친절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페이는 마리네뜨를 발견해 도와준다며 중요한 사람이 준 거거든요. 날 믿어주는 사람이. 나도 보석을 잃은 적 있어요. 귀걸이가 도난당한 자신의 팔찌와 비슷한 사연을 가져 공감하면서도 반드시 귀걸이를 찾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페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페이는 마리네뜨를 캐시에게 데려갔지만 캐시는 터무니없는 거액을 제시했고 10만 위안 내면 돌려줄게요. 10만 위안이요? 귀걸이를 바꿔치기하며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캐시는 그들을 추적하며, 캐시는 마리네뜨의 물건을 훔쳐 넘긴 자가 페이라는 걸 폭로했고, 내가 얼마나 이 귀걸이를 뒤찾고 싶어 하는지 다 봤으면서. 하지만 진실을 알려주는 대가로 큰 돈을 요구해서. 그럼에도 끝끝내 아버지의 진실을 말하지 않자 분노한 캐시가 공격했는데, 이때 이곳에 있던 호크모스는 검은 나비를 사용해 캐시를 지배합니다. 마리네뜨는 레이디버그로 변신해 블랙캣에게 연락하며 착한 야옹이. 호크모스는 월식과 빼돌린 부적을 통해 프로디지어스를 손에 넣습니다. 또한 프로디지어스를 갖기 위해선 수호자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 호크모스를 막아서는 레이디버그, 페이는 눈앞에 놓여진 프로디지어스를 사용해 레이디 드래곤으로 변신했고, 그러자 그녀에게만 렐링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8마리의 렐링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존재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곰과 사마귀, 뱀과 원숭이로 변하며 레이디버그를 도왔고 블랙캣까지 합류하자 상황은 빠르게 해결됐습니다. 호크못은 최후의 발악으로 수호자를 검은 나비로 조종하며 그 힘은 앞선 캐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수호자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호크모스는 수호자의 힘에 당했고 수호자는 상하이의 심판을 내리려 하죠. 새야말의 힘으로도 수호자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하며 블랙캣까지 당했고 페이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이라 여겨 자책하고 있었는데 마리네뜨는 진심으로 페이를 용서하며 위로했고 난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분명히 옳은 일만 하셨을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할지 알겠네요. 이때 감격한 렐링들이 가장 강력한 힘인 용의 형태로 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용의 힘만으로 수호자를 막는 건 불가능했지만 행운의 부적으로 소환된 항아리로 수호자의 몸속 검은 나비에 잠식된 굴을 파괴해 수호자를 되돌렸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늘 그랬듯 치유의 힘으로 모든 걸 바로잡았습니다. 날 고아로 만들고 도둑이 되게 했지. 내 모든 불행은 전부 다 당신 때문에 시작된 거야. 도장을 몰락시킨 범인과 갑오를 훔친 자가 캐시란 걸 눈치채며 모든 일이 끝나고 페이는 복수 대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했고 잃어버린 팔찌를 되찾자 수호자 메이시가 렐링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아드리안과 마리네뜨는 일상으로 돌아와 원래 가져야 했던 식사를 함께 즐겼고 식사엔 새로운 친구인 페이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봤던 우주인 퀀틱 유니버스. 그러나 우주는 무한하고 하나의 우주뿐만 아닌 다중우주란 멀티버스가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우주 중 모든 것이 퀀틱 유니버스와 반대되는 세계인 리버스. 이곳에선 모든 미라클 스톤을 소유한 슈프림이라는 자가 세계의 권력을 독점했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에게만 미라클 스톤을 넘겨주었습니다. 마리네뜨는 학교에서의 클로이의 괴롭힘, 가족과의 문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당벌레 미라클 스톤을 받아 쉐이디버그가 된 선택을 했고 아드리앙도 어머니를 잃었다는 슬픔과 아버지의 방치에 블랙클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의 가브리엘도 처음엔 슈프림의 편이었으나 훔친 공작 미라클 스톤으로 인한 아내의 죽음과 슈프림의 행동에 의문을 갖고 나비 미라클 스톤을 사용한 베터플라이로서 활동을 이어가며 알리아와 니노의 도움을 받아 슈프림에 대항한 저항군을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블랙클로와 쉐이디버그에게 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이루었고 알리아를 유비키티로 만들어 다른 세계로 이동했는데 한편 퀀틱 우주는 마리네뜨가 모든 미라클 스톤을 빼앗긴 시점이고 토끼 미라클 스톤을 찾았으며 모나크에게 고대의 재앙을 적중시켜 무조건 절망적인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도 하나 되어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을 통해 희망을 찾고 있었죠. 그러나 아드리앙은 모나크와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마리네뜨도 계획이 실패하자 앞으로의 일에 대한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유비키티와 연결된 알리아가 베터플라이를 불러내며 베터플라이는 급한 대로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의 행방을 찾았지만 내 마지막 희망이야. 더 이상 레이디버그한테 걸 희망이 있을까요? 쉐이디버그와 블랙클로도 이 세계로 뒤따라옵니다. 알리아와 다른 세계의 니노를 뒤로 한 채 도망쳤음에도 행운의 부적을 통한 나비 추적기의 위치를 들키고 말죠. 이 한심한 세계를 잿더미로 만들 거야. 베터플라이가 싸우는 동안 마리네뜨는 티키에게 다중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사실 난 수많은 평행우주에서 동시에 수백 년을 살아왔어. 블랙클로와 쉐이디버그가 능력을 남용해도 변신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미라클 스톤은 생명에너지를 대가로 능력을 사용하기에 성인이 아니라면 안전장치가 존재하지만 그들은 악한 의도에서 능력을 사용해 이런 리미트가 없던 것입니다. 어쨌든 레이디버그로 변신해 그들에게 맞서며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당장 그 나비 아저씨 놔줘. 블랙캣까지 합류해 대항했으나 고대의 재앙을 통한 공격도 무의미하며 능력을 자유롭게 다루는 그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베터플라이는 급한 대로 블랙캣을 잠식해 탈출했죠. 계획이 실패하자 서로를 혈뜯는 쉐이디버그와 블랙클로를 감지한 모나크는 검은 나비를 보냈지만 이를 눈치채 감정을 억누르고 마리네뜨의 집에서 그들의 흔적을 찾아내며 나비 미라클 스톤을 슈프림에게 돌려준다면 그가 구원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가브리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2개의 미라클 스톤을 훔쳐 능력을 썼으나 이는 사랑하는 이를 다치게 할 뿐이라는 걸 깨닫고 베터플라이로서 절망 속 희망을 찾아 자신을 구원하던 것입니다. 흔적을 찾던 쉐이디버그는 마리네뜨의 일기를 발견했고 자신의 삶과 비슷하면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공감과 한편으로 부러움을 가졌는데 일기의 마지막 장에서 무당벌레와 고양이 미라클 스톤의 힘을 합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굳이 슈프림의 도움이 필요 없어 블랙클로를 배신해 반지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둘은 우연히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던 사이였죠. 날 알아?
어쨌든 두 스톤의 힘을 합쳐 긴미를 불러내려 했지만 슈프림의 주문은 자신의 소원을 비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슈프림의 개소가 몸이 서서히 망가진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그들은 온전한 블랙캣과 레이디버그의 스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떤 소원도 우릴 못 구해. 너희 미라클 스톤이라면 안 되겠지만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의 것이라면 가능. 그리고 모나크는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 공동의 목적을 이루려 하며 파리엔 거대해진 쉐이디버그와 블랙클로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을 엿듣던 알리아는 마리네트에게 그들의 음모를 알려주고 거대한 그들은 신기루며 베터플라이의 나비 미라클 스톤을 받아 레이디플라이로 변해 가브리엘에게 그들을 지켜줄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가디언 엔젤로 만들어줍니다. 모나크의 독침이 그렇게 무력화되고 함정을 눈치채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이제 쉐이디버그와 블랙클로만 막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던 블랙캣과 레이디버그는 싸움이 아닌 설득을 택했고 넌 마법의 보석이 필요 없어. 초능력은 내 인생을 바꾸지 않았어. 나 자신이 날 다르게 보게 됐고 나 자신이 날 사랑하게 됐지. 내 주변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 속에 잘못된 걸 고치기로 한 거야. 모든 게 반대됐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던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왜 소원을 안 빌었어?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나도 고민했었어. 하지만 모든 건 대가를 치러야 해. 이미 이를 겪어본 아드리안과 마리네트는 미래의 희망을 품어줬고 엄마가 원하는 것처럼 행복해지려고 더 열심히 노력했어. 얼마 안가 블랙클로와 쉐이디버그 아니 아드리안과 마리네트는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힘으로 모든 걸 되돌리죠. 멋진데 펜시바게. 너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때? 그게 돼? 야옹! 이제 내 이름을 털뭉치. 하지만 다중우주의 존재를 알게 된 모나크 최후의 수단으로 닥미라클 스톤의 힘으로 우주를 이동 가능한 능력을 자신에게 부여했고 다른 우주의 고양이와 무당벌레 미라클 스톤을 노렸으나 유비키티의 힘을 받은 레이디 비커티는 스카라벨라와 블랙키티가 활동하는 세계 2D와 코믹스 세계 미스터버그와 레이디 블랙이 존재하는 우주의 스톤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고 모나크는 또 한 번의 패배의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레이디버그는 그들 덕에 잊고 있던 희망을 되새기며 덕분에 잊고 있던 소중한 걸 되찾았어요. 응? 희망이요. 저항군이 된 파리의 영웅들은 슈프림에 대항하기 위해 본래의 우주로 돌아갑니다. 토끼굴에서 알릭스는 성인 알릭스와 체스를 두지만 몇 년을 더 살아온 성인 알릭스는 그녀가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 뭐야. 내가 어디에 둘지 다 아는 것 같잖아. 난 몇 년 후에 너니까. 마찬가지로 70대의 알릭스는 25세의 알릭스가 어떻게 체스를 둘지 알고 있었죠. 12,123번이나 이겼다. 그때 시간의 끝이 다가와 미래의 알릭스들이 사라지며 존재해야 했던 시간선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너도 잘할 거야. 정확히 내가 뭘 해야 하는 건데요? 그걸 말해주면 속임수게. 한편 현 시점 모나크가 사라진 뒤 남겨진 미라클 스톤을 회수하던 마리네트 이 아픈 나탈리를 살리려고 했어. 그게 사실. 그녀를 발견한 건 소원으로 살아난 나탈리였습니다. 나탈리는 더 이상 싸움을 원치 않아 마리네트를 위로했고 추루기와 가브리엘이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요정들을 풀어줍니다. 나탈리는 자수하고 모든 사실을 공개하려고 했으나 그랬다간 아드리앙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아 마리네트는 고민에 빠지죠. 이제 제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드리앙이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뿐.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사실대로 말하면 더 상처받을 텐데. 이후 런던으로 향하던 마리네트는 가브리엘의 유언을 되새기며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한 것만 기억. 우선 카가미를 구해준 뒤 그녀에게 가브리엘과 추루기가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었음을 말해줬지만 세계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드리앙이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기에 이를 비밀로 하기로 합니다. 아드리앙은 절대 알아선 안 돼. 사랑의 눈이 멀었구나, 마리네트. 아드리앙에게는 모나크가 가브리엘을 협박해 얼라이언스를 만들도록 시켰다는 거짓말로 둘러댔고 영웅이셨어. 끝내 모나크를 막는 과정에서 가브리엘이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왜 안 구해줬어요? 설령 무슨 일이 생겼다 해도 당신이 전부 다 치유해줄 수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야. 맹세코 나도 다 해봤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던 아드리앙을 뒤로하고 전 세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말했죠. 나탈리의 도움으로 모나크의 모든 흔적을 파괴한 채 돌아온 아드리앙을 배웅했습니다. 늘 그랬듯 일기장에 오늘 있던 일을 기록하는데 아드리앙과 세계의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너무나 힘들었던 하루를 보냈기에 금방 잠에 듭니다. 그러나 다음날 거대한 빛의 마리네트는 깨어났고 누군가 그녀의 미라클 스톤을 훔쳐 소원을 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때 버닉스가 마리네트를 구해주며 왜 다 새까맣지?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랑 비슷해. 다 끝나서 볼 게 없는 거.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우주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먼저, 그래도 이렇게 입으면 현재의 마리네트인 건 알 수 있잖아. 미래의 시간대는 사라졌음에도 과거의 시간대는 아직 존재했기에 과거 무당벌레 미라클 스톤을 포기했던 시간대로 돌아가 보석을 가져옵니다. 변신?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아? 토끼굴을 통해 과거를 살펴보던 크로노버그는 스펙트럴 루터가 미라클 스톤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 시간대로 넘어가 막으려 했으나 행운의 부적을 비롯한 어떤 공격도 소용없었습니다. 미라클 스톤을 훔쳐간 유령을 쫓던 크로노버그는 그 자가 사라진 나비 미라클 스톤과 연관된 존재라는 걸 눈치챘음에도 해당 시간대에서 그 자를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행운의 부적의 힌트에 따라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마리네트는 모나크와의 전투 중 이를 염탐하던 타임스토커를 발견했죠. 타임스토커가 해당 시간대에서 확인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토대로 검은 나비에 지배된 자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그 자가 새로운 나비 미라클 스톤의 소유자라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저 수첩을 보고 이 모든 걸 알아냈다고 명탐정 버그씨? 이 정도쯤. 타임스토커가 염탐하는 시간을 오고 가며 그녀를 방해했죠. 가브리엘과 싸움 중 정체를 드러낸 순간, 나탈리와 대화 중 정체를 알게 된 순간에 타임스토커를 막았고 가장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난 런던의 시간대에도 그녀가 존재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리네트는 그곳에서 타임스토커와 싸웠지만 쉽게 밀리지 않았고 크로노버그가 역으로 저지되며 결국 모든 사실을 기록하는 데 성공합니다. 행운의 부적으로도 타임스토커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 뭐야, 손소독제? 그럼 위생은 중요하지. 세계 멸망 전에 손 씻기 필수. 행운의 부적이 소환한 손소독제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렇게 스토커도 눈치채지 못하게 노트를 훔쳐 기록된 내용을 위조합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타임스토커 아니라일라는 이미 죽은 가브리엘이 레이디버그였단 수정된 노트를 보고 설마 내 계획이 틀어진 거야? 아니, 안 돼. 그녀의 계획이 실패하며 시간선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마리네트는 새로운 호크모스에 대한 우려를 갖지만 버닉스는 마리네트를 믿었죠. 온 세상을 구한 최강의 무기는 이게 아니라 이 안에 모든 일이 끝나고 미라클 스톤을 다시 돌려낸 마리네트. 과거의 자신의 선택처럼 미라클 스톤을 정해진 주인에게 전하기로 하고 이제 서로 같은 처지가 된 레이디버그를 블랙캣이 위로하며 곁에 있어줘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아니, 오히려 내가 미안해. 너한테 말해줄 수 없는 것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모나크를 이겼다는 거. 시즌6에 대한 암시를 남긴 채 막을 내립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찾을지 두고 보자고. 그리고 올해 말 5번째 시리즈 도쿄 스페셜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마리네트는 도쿄로 여행을 떠나 과거 카가미의 친구이자 스텔라포스의 카즈노와 미키를 만나고 스텔라포스를 도와 레이디버그는 새로운 악당에 맞서 이 여정에서 카가미와 함께 친구의 과거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스토리는 시즌5와 6 사이의 시점이고 이번 스페셜은 2D와 CGI를 오고 가는 특이한 작화를 보일 것이며 2027년엔 도쿄 스페셜의 외전인 스텔라포스가 시리즈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